너무 이 공학적인 질문 말고 네. 제 직구전 질문 좀 드려볼게요. 평소에 포탈 기사 댓글 보세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막 험한 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요새 이제 네네네. 우리 안 대표님 지지율은 예전에 높을 때하고 비교해서 훨씬 낮고. 높을 때도 험한 소리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누가 예. 우리 안 대표님 나오신다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래요. 예. 좀 안쓰러운 거죠? 제가 이제 5번째 직업 아닙니까? 구태여 직업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즉 저는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제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힘드시죠? 예, 힘들고 재미없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보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와닿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재밌어서 일을 한답니다. 프로는 재미없어도 해야 되니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프로였구나. 난 아까부터 이미 웃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뒷질문을 사실은 더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결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무언가 변화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 예. 그런 것 때문에 프로의 자세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지금 보면은 뭘 이루시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찰자로서. 근데 본인 스스로는 혹시 그런 생각 저한테는 중요한 게 제가 뭐가 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왜 저같이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열망이 그렇게 높을까? 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이 이 정치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해봐서 좀 바꿔달라 그 요구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기득권 양당제를 깨는 게 제가 정치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공감해요. 아닙니까? 제가 그 주장을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10년 동안 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큰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예,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대표님 보면서 연민의식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예. 저도 3당 구축에 실패했고 지금 국민의당도 3당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바른정당하고 합쳐도 또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여쭤본 근데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결국 선거제도를 안 바꾸는 이상 예,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상은 양당제 구도를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개헌을 통해서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것 그게 또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네. 기분 처지는 질문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격을 받으시면 상당히 투지가 살아나십니다. 아니 걱정이 돼서 한 얘기지 공격이 아니고. 미리 경험 많이 해보셨던 선배님 아니십니까? 예. 아니 그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손학규 상임 고문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준호 의원님도 만나시고 안 대표님도 만나시고 근데 누가 먼저 만났냐 했더라도 또 뭐 언론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 어쨌든 간에 뭐 통합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이제 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연습하세요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정치가 이제 또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리수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성, 유승민 그 뽀뽀. 뽀뽀 사건 나왔던 거고.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본능 구합니다. 안 본능 구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화합의 차원에서 목도리를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또 옛날 윤사마 같이 해가지고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의도대로 잘 돼가지고 통합이 됐다 하면 또 화합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 일단은 네. 전당원 투표 결과가 네. 제대로 나와야 네네. 그 다음에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야 그 목도리 누르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 다음 고민할 네. 문제입니다. 근데 전당원 투표 그 결과가 안 대표님 의도대로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대표만 물러나시지 말고 저하고 낚시나 해요. 그 정계 은퇴하시라고 하는 아니 말씀 진짜 이번에 이것도 부결되면 정치 못 하세요. 이제는. 그럼 방송에서도 물러나시고 함께 낚시하러 가자 그 말씀이십니까? 낚시 프로를 만들면 되지 않아 새로. 아, 두 분이서요? 어서 와 낚시는 처음이지. 세 분이 그럼 국민의당 통합과 관련해서 한줄 평? 예. 그럼 뭐 개인적으로 뭐 덕담이라든지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안 대표님이 제일 바라시는 말씀을 제가 한 줄 평으로 해드릴게요.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투표를 하십시오. 예. 아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당제주의자고 제3세력 구성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실패했지만 대면 거기 갈 거예요. 아니요 나 정치 안 한다니까 왜 자꾸 나 낚시할게 나 자꾸 미련이 있는 거야. 그 안철수의 세 번째 승부수 강력한 중도 전국 정당을 위한 창조적 모험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2017년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벌써 한 3년 전에 저 대선을 치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당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꼭 투표 참여하셔서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정당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많은 분들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의 대표 누굽니까?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따가 뭐 한 수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걸 다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예. 오늘 주제는요. 국민의당 통합 갈등 격화인데 안 비슷하죠 전혀. 예, 전혀 안 비슷합니다. MC의 성대모사가 너무 무성의하다. 영혼이 없다. 잘하시잖아요 그거. 아니 나 이제 졸업했어. 예. 정권을 교체하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울 사람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님도 그렇고 국민의당 계신 분들이 제 느낌인데 그 수뇌부들이 피부들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도 피부가 참 좋으시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여전히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혜선님 외에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지금 그게 올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 올해다 벌어진 일이에요 보니까. 올해예요 다. 예. 올해 쉬셨다가 또 공장하셨다가 지금 또 이제 판을 흔들고 계신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예. 우리 박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저 안철수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사실 쓴소리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한때는 뭐 저희한테 고백하시기를 안철수를 내가 사랑했었다. 뭐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좀 슬픈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정도로 기대가 많으셨다는 건 또 실망도 많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을 좀 했죠. 예. 제가 그때 그 당대표 나오신다고 할 때 올해요? 대선 이후에 예. 예, 그래서 철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수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 방송에서 제가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고 계시고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기대를 또 한편으로는 갖게 됩니다. 유시민 작가님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좋으시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하신다고 그 전부터 생각했어요. 결단은 잘 하신다. 예,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결단은 어쩌다가 한 번만 해야지. 내가 그래서 망해봤거든. 결단은 자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요. 결단 자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상황이 바른정당하고 이제 통합 문제를 두고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대표 재신임권을 거시면서 제안을 하신 그런 상황이시죠? 예. 모든 거 다 걸었습니다. 지난 2달 정도를 당내에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호남은 양자구도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대로 치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 이외의 지역은 사자구도는 불가능하니까 아하. 삼자구도로 정리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당원에게 묻자. 그리고 거기에 제 재신임을 걸겠다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네네. 설명하신 거는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 이전에 바른정당하고 반드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다당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 지금 국민들께서 다 실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65% 정도 20대 국회 다당제가 되고 나서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한쪽에서 싸우다가 나가버리면 국회가 정지합니다. 몇 달 봉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나갔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멀쩡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또 정부 여당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도 보면 혼자서 주장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가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이번에 국민의당도 이번 큰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해야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소중한 다당제를 지키는 큰 축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당헌 당규에 따르면 네. 전당원 투표는 투표율이 33.3%는 돼야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주장이 꼭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헌에 명시된 그 전당원 투표는 33.3%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 전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때 19% 정도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19% 네, 예.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네. 통합 반대파가 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네. 약간 아니 뭐 편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깐 거 아시잖아요. 그죠? 편들어 드리는 모릅니다. 게 아니고 일단 모른다 치고 예, 약간 모른다 치고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절차에 대한 다툼 이것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봐요. 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정치가 있고 정당이 있는 건데 그걸 자기들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법은 어찌란 말이에요. 예, 그 100% 이제 동의. 저는 그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 두 번째는 당원들 의사를 묻는 거는 언제나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의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직업으로 정치하는 분들끼리 논리로 다투어서 어느 한쪽이든 승복을 못하면 어슷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게 제일 합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막 그냥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그런 생각을 정당원 좀 투표를 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우에는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반대 예. 측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예. 저는 해봐야 알지 그거를 어떻게 미리 예, 알아? 해봐야지 압니다. 어쨌든 통합 반대파들은 굉장히 뭐 안 대표님에 대한 공격이 거칠더라고요. 예. 국민의당 의원들하고는 충분히 뭐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쪽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소통하고 설득 노력들도 해왔습니다. 네네. 당내 재신임 요구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신임 투표하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통합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이제 대표하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과감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하는 쪽이 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데 유리한가 네네네.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지역구에 다시 나갔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대 이유를? 저는 그건 짧게 보시는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통합이 안 되면 아마도 국민의당은 호남에만 몇 분 당선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총선 때는
오히려 호남에서 버림받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에도 많은 당선자를 내는 그런 정당이 되면 그때는 다음 총선 때 더 믿고 찍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이 다른 건데요. 제가 그분들 발언을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걸 훑어보면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합치면 유리한 게 확실한데 호남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제 그 판단은 못 바꾸는 것 같아요. 피차간에. 그러니까 그 이제 지방선거만을 놓고 보면은 그분들 판단이 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호남에서는. 왜냐하면 네. 민주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할 거거든. 네. 바른정당도 옛날에 한나라당인데 적폐의 일부인데 적폐하고 손잡냐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 그 공격을 받는 게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그분들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대로 39명이 똘똘 뭉쳐서 이번 지방선거만 잘 치르고 잘 넘기면 그다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대로 그냥 간다면 39명 그대로 있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포기한다면 아마도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걸 민주당에서 그냥 놔두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민주당에서는 다시 본인들이 일당 되기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 빼가기가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외연 확장할 기회도 없어서 더 큰 참패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 쪽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그 서전에서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제일 도와준 사람이고 그전에는 제 말을 한 90% 이상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들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저 박지원 전 대표께서 방송에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지원 대표께서 당내에서 재신임의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주요한 결정들은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보고 그걸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요즘 미디어에 나오셔갖고 인터뷰하면서 보수야 합당을 하려면은 안철수 당신이 나가서 해라 이겁니다. 예, 안에서 해야죠.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 지원하는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인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박 의원님이 워낙 그 지난번에는 뭐 롯데마트 될 것도 아닌데 동네 슈퍼끼리 합쳐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이번 통합 논의를 보수 대연합력으로 가는 분당 열차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분당역은 제가 상계동 살아서 너무 멉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 나름 또 유머가 예. 내가 노골적으로 물어볼게. 네. 바른정당하고 합친 다음에 또 2단계로 자유한국당하고도 합쳐가지고 거기서 대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요? 원래 국민의당 창당했던 이유 자체가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정치하겠다고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과도 그렇게 통합할 일이 없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봐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그런 의심이 전폭되는 거잖아. 아니 DJ가 대통령 될 때 5.16의 주체인 JP하고도 연대를 하는 건데 거기는 주니어 그거는 파트너잖아요. 만약에 그 인기가 좋으셔갖고 대선 후보가 되면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이종교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대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다고 저는 봅니다. 3당은 큰 선거 한 번 못 치르면 그냥 소멸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 살리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한데 광역단체장 선거는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민심이 선거공학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지금까지 틀린 적이 훨씬 더 저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약진할 것을 예상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그때는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 워낙 소위 말해서 이 뻘짓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안 대표님. 아, 마찬가지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 이제 4년 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가지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좀 썰렁한 농담입니다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6개월 내에 다 생길 겁니다. 근데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매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는 그 11달 동안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선거 앞둔 한 달 못하면 뒤집어져요. 우리 뇌가 그렇잖아요. 경험을 계속해도 그 경험이 그대로 누적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거는 맨 마지막의 한 달.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 비트코인 투자자 같아.